네, 자유민주주의가 참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혹시나 그 영상으로 마이크 음성 들리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현재 서울구치소 요 앞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는 근처에 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려드리고 그래서 응원도 드릴 겸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님께 더욱더 좀 힘내시라 응원드리고 그러고자 이제 찾아왔습니다. 예, 지금 제 목소리 말고 지금 저기서 욕하는 소리도 막 들릴 건데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면 저런 것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 예,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저렇게 욕하고 이러면 아마 반동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용서 안 하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점이 이런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혹시 제 음성 말고 또 음성 말고 욕하는 소리 들리면 그 보시는 분들께서 그러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기자분들만 계시고 기자분들께는 제가 그 페이판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타이핑 해가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구치소 앞에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내고 여러분들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바로 주인공들이십니다. 이 추운 날에도 태극기 성조기 흔들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자 나와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먼저 용산이든 구치소든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멸사 공공의 정신으로 오직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대통령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대국민 담화문에서 반국가 세력의 불법과 불의에 맞서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비록 억울하게 갇힌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헛들임 없이 일관되게 불굴의 의지로 잘 견뎌주신 것에 대해서 하늘이 감동하고 국민들이 감동하게 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50%를 넘었고 날이 갈수록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의 열망이 하나가 되어
대통령님의 빠른 석방과 직무 복귀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1절 기념일에는 광화문과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를 외쳤고, 그 수백만 명의 외침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역시 모두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합쳐져서 조만간 있게 될 헌재 심판 역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이 날 것이고, 즉시 영부인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대통령 관저로 돌아오시고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게 될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견뎌 주십시오.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 무너져가는 국가 시스템을 모두 정상화시키시고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철저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든든한 안보 속에서 흔들리는 경제도 다시 살려주시고 사회 갈등도 통합으로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못다한 개혁과 함께 보다 강한 대한민국,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의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5년 3월 6일 하나님과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목숨 전한기 드립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 가지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그런 말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3.1절을 계기로 마지막 집회라 생각하고 저는 참석했었고, 그런데 다시 이번 주말에도 집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3.1절 날 그날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민주당에서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모집된 집회 인원 보게 되면은 탄핵 찬성 쪽에는 경찰 추산으로 18,000명, 탄핵 반대하는 광화문과 여의도 합치면은 12만 명, 무려 탄핵 찬성보다 10배 가까이 우리 탄핵 반대 쪽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정서이고 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심을 아까 제 편지에도 보셨듯이 바로 헌법재판관들도 봤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집회에 오고 이렇게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흔든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 반드시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각하나
기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직무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민주당과 이재명에서 무너진 법치가 다시 되살아나고 공정과 상식이 되살아나서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더욱더 풍요롭고 그리고 법과 상식과 그리고 공의가 흥행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회 인원 차이가 나게 되자 이재명과 민주당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이재명과 민주당에서는 여론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뉴스에서 여론조사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은 거 이후로 요즘 발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왠지 아십니까? 벌써 윤석열 대통령 실질적 지지율은 6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조장해가지고 향후 대통령의 적합도는 누가 높으냐 이래서 이재명 띄우려고만 애를 쓰고 언론들하고 한편이 돼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유언비어도 붙들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헌법재판관들은 8명이 8대0으로 100% 인용되고 파면시킨다라고 언론을 통해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특히 이번 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헌법재판소에 평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금요일날 14일 정도에 전후에 심판 결정이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작당하는 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방송이든 이렇게 이 무대든 찾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진실을 알려서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직무복귀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 와서 이 구치소에서 편지도 전달하고 국민의 뜻도 전달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말에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다시 와서 탄핵 반대 모든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난주 이후로 크게 3가지 큰 사건이 터졌어요. 첫 번째는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뭐냐면은 지금 국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이래서 막 겁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란이 전부 다 지금 민주당의 조작지로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란죄로 덮어 씌우려고 뭐 했습니까? 어제 우리 특전사령관 곽종건 사령관이 그거 통화했는 녹음이 어제 오픈됐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거는 내란이 아니고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거를 민주당도 알아.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다 덮어 씌우려고 처음에 무슨 거짓말 했느냐 하면은 북한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작당해가지고 북한 보고 좀 국지전 일으켜달라 이렇게 되면 외환이 돼요. 외환. 그걸 주장했는데 지금 조용하죠. 왜냐 민주당이 이미 알아보니까 거짓말이 또 드러났어. 그러니까 이제 외환이라는 말은 못하는 거야. 그럼 그냥 내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란하려고 이제 조작했는 게 뭐냐면은 바로 특전사령관 곽종건한테 시켜가지고 자 곽종건을 이제 민주당한테 부른 거야. 김병주 의원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그 특전사령관을 불러가지고 네 일로 와봐라, 이대로 가면 넌 내란으로 사형이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쫄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는 거야. 우리가 김병주 민주당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불러가지고 우리 시키는 대로 해라. 뭐냐,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낸다라고 말해라.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은 헌정 중단이 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기업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거니까 그거는 내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진짜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뭐 했습니까? 바로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이 특전사령관 불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대통령 지시였다고 거짓말해라. 국회의원을 끌어냈다고 말해라. 거짓말한 게 어제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란이 무죄야, 무죄. 내란이 아닌 거야. 거기다가 또 내란 혐의로 덮어 씌워가지고 뭐 했습니까? 공수처에서 오동훈 처장한테 체포해라, 끌어내라 했죠? 그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서 공수처하고 좀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로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끌어내고 체포한 거야. 거기다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받는 곳이 어딥니까? 서부지법 아닙니까? 그거 전부 불법이야, 불법.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민주당에서 내란을 덮어씌우려다 거짓말로 다 드러나버린 거야. 그럼 결국 우리 대통령은 불법으로 체포되고 불법으로 좀 구출되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조작지에 있는 게 뭐냐면은 체포 명단이라고 이름을 쓰라 해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국정원의 홍장원 차장이 또 말했잖아요. 그 메모지 다 거짓말인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하고 민주당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밖에 안 해. 입만 뜨면 거짓말이야. 이재명도 입만 뜨면 거짓말이야. 지금 여러분, 민주당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덮어 씌우려고 특전사령관 와서 불러가 회유하고 조작했는 거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게 실제로 내란에 해당돼요. 내란에. 왜냐하면은 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했는 거잖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반역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전환기는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오직 진실만 말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우리 대통령 끌어내리고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려고 거짓말, 조작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점점 알아버리니까 이제는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은 자꾸 올라가고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이 요구는 국민들이 그 대통령 탄핵 찬성보다 수십 배가 많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결국은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각하되고 직무복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내란죄 덮어 씌우려다가 지금 민주당이 그저 드러난 거짓말 이야기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기업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 아닙니까? 전환길도 부정선거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어요. 민주당하고 선관위는 한 통속인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부정선거라든가 그 다음에 투표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엉망이잖아요. 그저께 뉴스 보셨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 결과 무려 878가지의 비리 나쁜 짓을 했던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878가지. 이거는 선관위가 썩어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나마 이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에 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털고 가야 된다. 앞으로 지방선거를 하든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대통령 선거를 하든 간에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를 살리는 거 아니냐. 얼마나 타당하고 국가를 위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부 다 열어보자. 그래야 다음에 투명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민주당이 자꾸 듣고 가세요. 그래서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전환길처럼 야 부정선거 있을 수 있다. 투표 제대로 깨끗이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또 말 못하게 막는 게 그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독재당이에요.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사전선거가 가장 부정선거 의혹이 높거든요. 사전선거는 깜깜이야 깜깜이. 그래서 사전선거를 없애고 당일 투표만 하자. 덧붙여서 전환길은요 대만이나 독일처럼 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만이나 독일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독일은 투표자가 5천만이 넘었거든요. 불과 20일 전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독일은 전산화를 안 해요. 오직 수작업으로 개표, 투표, 집계까지 다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대만도 그렇게 해요. 대만이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이거든요. 근데 대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선거 참관인들 보는 데서 그 자리에서 다 개표하고 그리고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집계를 다 해요. 투표함 이동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왜 투표함 이동 있게 되면 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그 자리에서 집계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하자. 독일도 그렇게 했는데 5천만 명이 넘는 투표자인데 8시간 만에 개표가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다음 선거 있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부정선거를 제가 깨고 가자 털고 가자 하는데 반대하는 당이 어느 당이에요? 민주당이 또 부정선거 저지르겠다는 거야 저놈들이. 민주당은 답변 안 하고 부정선거 안 저지르겠다고 말하면 전환길 하자는데 하자고. 누구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은 반드시 지금의 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만시 요 선거하자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족동 최고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헌법재판소 문제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 8명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두 도각 날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국가도 무너뜨리지 않고 국민도 두 도각 나지 않고 통합하고 그리고 자기 본인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을 하면 되거든요. 뭐 하면 되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들 안에 국민들의 이미 전체 절반이 신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하게 되는 국민들이 만약 인용하고 우리 대통령 파면시킨다면 그걸 뭐죠? 우리가 수긍이라 해야 되나? 우리가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환길의 주장이 아니고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학자가 허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허영 교수님.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재판관들과 함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재판 심리 과정에서 무려 10가지 불법적인 게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대표적인 게 알다시피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덮으시고 놓고는 헌법재판소에 내란죄를 빼고 지금 심리가 진행했잖아요. 그 내란죄가 전체 혐의의 80%를 차지하는데 80%를 빼버린 거야. 그 자체가 이미 탄핵 소추에 대한 구성 요건이 안 된대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각하해버려야 되는데, 그 교수님 말에 의하면, 예? 그것을 비롯해서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해도 문영배가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놈은, 문영배 같은 놈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재판관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뭐 화나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만 억울해가지고, 어쨌든 정리하면은 10가지의 불법적인 진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고 파면하면은 그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리한 재판관과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 진행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탄핵 심판 인용되면은 문재인이가 말했어요. 그러면은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환기일로 말하면은 역사 강사니까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그 파면시키는 헌법재판관들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언론이 조작죄라고 촛불 집회 여는 바람에 국민 여론이 그래 돼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8명이 국민 눈치 본다고 90% 이상이 파면하라 하니까 그냥 파면해버린 거야. 8대0으로.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 지지율이 몇 %예요? 50% 넘었잖아. 국민은 5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탄핵에서 인용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자야. 탄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국가도 안 무너지고, 그리고 국민들도 분열이 안 되고, 그 불의한 헌법재판관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탄핵 각하를 하게 되면 됩니다. 각하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죄가 80%가 되는데 내란죄를 빼버리니까 아예 탄핵 소추 요 구성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하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국가도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되고, 그래서 국가도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도 통합이 돼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탄핵을 각하시키면은 민주당이나 이재명도 할 말이 없어. 왜 할 말이 없느냐 하면은 지금 알다시피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안 되니까 40일까지 집어넣으려 하잖아요. 그렇게 이재명 좌파 헌법재판관들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각하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구성 요건이 안 됐으면 그랬겠냐 해가지고 결국은 좌파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국민이 통합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불의하고 편파적이고 좌파적인 헌법재판관들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8명은 잘 드러났다가 너희들도 살고 국민도 통합하고 국가도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는 이 유일한 솔로몬의 결정이 바로 각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론에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재명하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지금 이제 막 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겨울에 아스팔트 위에서 성조기 들고 대교 들고 싸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석방, 그래서 그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아직은 우리가 한겨울에 투쟁해온 성과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탄핵 심판 각하시키는 것이 첫 번째 성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절대 투쟁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넘어가지고 반국가 세력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이 너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제2의 홍콩이 돼요. 저는 중국처럼 이렇게 되면은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좋아요.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콩 가보세요. 중국 가보세요. 교회 다 불타고,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트 지역에 불교 사원 다 불타요. 탄압하고.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북한에 지금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딱 잡으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전환길이가 공무원 강의하다가 왜 나왔는데요? 왜 나왔겠습니까? 요것도 뭐가면서 우리나라 지켜야 되기 위해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지난번 그 헌법재판소의 김계리 변호사가 밝혔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전에 우리 그 광우병 파동 때 난리였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에 세월호 사건 때 난리 시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시켰잖아. 그 다음 이태원 참사 때문에 난리였죠. 여러분 이태원 참사나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때 가족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빨리 잊고 싶고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빨리 잊고 싶은데 자꾸 부추기는 거야. 자꾸. 예? 여러분 그래서 언론도 같이 날뛰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 후쿠시마 그 오염수 아시죠? 그거 방류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민주당에서 자꾸 주장하는 바람에 회집 문 닫은 사람 많습니다. 국가 예산이 1조 6천억 들어갔어요. 그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그 광우병 파동,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부추기고 원전 오염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 불안하게 만들고 그거 민주당이 했죠? 언론이 따라갔죠? 그 뒤에 누구 지시가 있었죠? 민주노총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 중에 작년에 간첩에 잡혔죠? 그 간첩이 알고 보니까 북한 지령문을 받았대요. 북한 지령문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 이태원 혼란을 부추겨가지고 촛불 시위와 같이 하래. 그래서 국가를 혼란스럽게 빠뜨리라. 그게 북한 지시였어요. 결국은 연결되잖아요. 북한 지령문을 받은 민주노총에 뒷받침되는 민주당, 그걸 선동하는 언론 전부 다 같은 패거리들이야. 여기 기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보도 잘하십시오. 전환길이 터뜨릴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냐면은 언론들이 진짜 우리 여러분 심지어 지난주에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주장했는 게 10배가 많았잖아, 집회 인원이. 그런데 이재명이 참석했는 탄핵 찬성 쪽에는 집회인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무슨 방송에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10배가 많이 모인 것은 탄핵 찬성이라고 사진 올리는 거야. 여러분 그 언론은 쓰레기야, 쓰레기. 국민들을 부재시키잖아. 기자분들 양심을 팔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언론사는 문 닫아야 돼요. 그거는 언론의 월 기준이 뭔데요? 국민의 알 권리잖아. 근데 가짜 뉴스 보내서 국민들을 나라를 망치게 하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 내용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말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체포되면서 구적하면서 담화문 발표 속에 국민 여러분, 저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방송에서는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세요?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가 아니고 국민과 싸우겠대.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하고 싸우겠다고 가짜뉴스 보낸 거야. 그 방송국 기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 방송국은 결국 북한 공산당하고 똑같은 거야. 감사합니다. 박수! 고죽동 최고다! 여러분, 부디 저는 언론사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과장해서 잘 보도해달라는 말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탄핵 우리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전환길 보고 자꾸 또 모 방송에서는 극우라 그래. 극우. 민주당도 극우래. 극우라는 것은 여러분 그 히틀러 나치당처럼 폭력을 동반하는 게 극우야. 근데 전환길은 여러분 우리 탄핵 반대쪽에서 100만 명 200만 명 우리 폭력 사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전부 평화잖아. 평화와 화합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환길 보고 또 어떤 언론사에서 극우라 그래. 극우. 왜 그런지 아세요? 민주당이 자꾸 쪼그라들고 국민들은 등 돌리고 지지율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환길을 극우로 몰아야 저거들이 살 것 같고 중도층을 데리고 가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전환길은 상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좋아하고 그리고 복지도 그냥 퍼주는 복지가 아니고 가난하고 힘없고 장애인들 우리 이런 복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보수주의입니다. 그게 보수주의. 옛날 걸 돌아가는 게 보수주의가 아니고 그거는 수구주의고, 보수라는 것은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수천 년간 쌓아온 검증된 가치들 있죠. 자유가 좋다, 가정이 소중하다, 패미 그게 아니고 남녀는 서로 사랑의 존재고 서로 도와주는 존재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이런 가치를 소중한 게 보수주의예요.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정책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또 보수주의가 저는 2030 세대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보수주의는 아까 말씀 옛날 걸 고집하는 게 보수가 아니고 바로 가정이라는 가치와 직장에서는 노사 간의 투쟁이 아니고 사장과 근로자,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도와주고 보완하는 존재고 서로 통합해야 된다. 이게 보수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수주의가 좋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지난주에 이재명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도 민주당이 좌빨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등돌이라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 이재명이 전문이 뭐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입만 뜨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이재명이 뭐라 했지? 민주당도 중도 보수래. 여러분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인데 근데 이재명은 국민의힘에다가 입당해야 돼.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이 말씀 드렸죠.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우리 그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도 존중돼야 돼. 기업가를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현대제철이라고. 현대제철 거기에 연간 6조 원 정도 매출 올리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당진에 있는 공장에서 당진 현대제철에서 그 근로자들이 1년에 4,600만 원 올려달라고 요구했거든요. 회사에서는 2,600만 원 올려줄 수 있대. 근데 근로자들은 4,600 올려달라 했고 현대자동차만큼 올려달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중국이 관세 때리고 미국도 우리나라에 30% 25% 관세 때리잖아요.
지금 제철 업계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래 힘들면 허리띠 졸라매고 회사 살리자 해야 되기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놈의 4,600만원 달라 하다가 그래 회사 어디 된지 아세요? 직장 폐쇄했잖아. 그럼 그 근로자들 뭐가 돼요? 실직이잖아, 실직. 그런데 여러분 4,600만원 주장했는 그 근로자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민주노총이 있는 거야. 민주노총 안에는 근로자 생각하는 게 없어. 왜냐하면 보세요, 민주노총이 나서서 그 노사분규해라, 4,600만원 원해 요구해라 하다가 회사 직장 폐쇄했잖아. 그럼 근로자들은 지금 실직이잖아. 거지가 됐는데 민주노총 도망가 버린 거야. 민주노총 도망가 버려. 그거 책임 안 져준다 민주노총은.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근로자를 위한 단체가 아니고 오직 혼란과 투쟁만 야기하는 단체야. 그거는 여러분, 보수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업과 존중하자. 예를 들면 보세요, 이재명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세계 전쟁 중이잖아. 전쟁 중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국은 전쟁이어서 일주일 내내 전투훈련 하는데 우리는 주 4일만 근무하고 쉬재요. 여러분, 주 4일 전투훈련하고 일주일 내내 전투훈련하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하는 거야. 그래서 주 4일째 실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것도 주 4일째 하게 되면 근로자 위한 게 아니고 회사도 망하고 자영업자들 다 망해. 자영업자 다 망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 52시간 이상 근로 이 시키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주 52시간 근로 제한 누가 했어요? 그 민주당이 한 거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로 반도체 전쟁 중이야. 52시간 일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사장이 잡혀 들어가. 그런 악법이 뭐예요? 52시간 근로제한법인데,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안 돼. 이럴 때 허리띠 졸라매고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 있는 거 아니에요? 포도농장이 있어야 품삯 받고 품꾼도 와서 일할 거 아니야. 포도농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원칙인데 불구하고 자꾸 민주노총 투쟁만 붙여 다 망하자고. 민주당은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주 4일째, 그 다음에 또 뭐 25만원 퍼주자. 이게 여러분 보수가 아니에요. 이거 25만원 퍼주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사람들 노라도 돈 줘? 50만원 달라, 100만원 달라. 그럼 전부 노예가 되고 거지가 다 되는 거예요. 나라만 베네수엘라가 그래 망했잖아요. 그게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리고 25만원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돼요?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손녀 세대가 다 갚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세대 간의 혐오가 났다, 혐오가. 예? 그래서 그런 민주당 이재명이 하는 말은 말만 뭐 자기 중도 보수 전부 거짓말이야. 국민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기자분들 이런 걸 그냥 똑바로 보도만 해주면 돼요. 그건 국민들한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오늘 좀 목이 다 쉬었습니다. 앞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덕분에 응원해준 덕분에 끝까지 할 말은 거의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다 했습니다. 지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원래는 우리 아내한테 3일째까지만 나갈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탄핵 헌법재판소에 현재 평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기서 여론에 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3일절에 많이 나왔다가 이번 주말에 적게 나오면은 또 언론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탄핵 찬사를 좀 많아요. 또 거짓 보도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지 않고 자유민주 지키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 더 많이 나와야 돼. 예? 더 많이. 광화문에 가시고 여의도 가서 여의도 가고 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 하나입니다. 예? 정광훈 목사님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바로 광화문 지켜주셨잖아요. 그 7년간 지켜준 덕분에 여의도도 세이브 코리아든 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고 든든하고, 그 7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공사나 되면 안 된다고 투쟁해 오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도 괜찮고 여의도 괜찮으니까 어디 가든 간에 이게 큰 우리 보수를 하나입니다. 보수 우파는
그래서 한 번 더 이번 주말까지 힘 보여주시고 또 어디든지 간에 우리 자유민주 지켜냅시다. 전환기는 머슴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주말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아스팔트 위에 기자분들 고맙습니다.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분들 위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자분들. 그리고 우리 치안 담당 경찰분들 위해서 경찰분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 들고 성종이를 흔들주는 거는 북한 김정은이 못 쳐들어 하는 우리 주한미군과 국군 덕분에 안보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국군 여러분, 주한미군 모두 다 감사합니다. 감사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석동현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님 올라오세요. 아이 같이 올라오세요. 같이 올라오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전화기를 변호사님께 박수 보내주세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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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세요. 자, 우리 기자님들, 자, 통로를 열어주세요. 통로를. 자, 다시 한번 자리에 돼. 박수! 전화기 화이팅! 네, 내려갔어요. 자, 전화기 감사드립니다.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자, 감사합니다. 자, 길 퍼주세요. 자, 앞서서.